교과서 개념학습 7강 32쪽 고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원의 소설인데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은 소설인데 되게 자전적인 소설이라서 밑에 보면 이렇게 황순원 가족부대는 이라고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이제 6.25 전쟁 때 피난 갔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쓴 거고요. 주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주제가 그래서 이제 전쟁이 얼마나 인간의 인심과 정을 없애고 피폐하게 하는가, 그리고 전쟁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볼게요. 밖에서 들어와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아 대뜸 근심스러운 어조로 좀 전에 이댁 노파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난을 가서 거기 이제 방 한 칸을, 방도 아니야, 헛간을 빌려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 노파가 이 방을 비워달라 하더라. 나가래. 이유는 이제 구공탄을 들이는데 사실 헛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헛간을 빌려 쓰고 있는데 연탄을 들여야 되니까, 솔직히 연탄을 바깥에 둬도 되잖아. 비 오면 천으로 덮어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라는 거야. 얼마나 인정이 없는 걸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날 아내가 이 댁의 식모에서 들은 말은 아주 다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사도 보면 난 방에 있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헛간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거죠. 나는 헛간을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것도 핑계인 거야, 사실은. 핑계고, 낮에 노파 한 패가 몰려왔는데 그중 노파가 이쪽 뜰에 다복솔 뒤에 막 이렇게 있는 것 뒤에 거정잎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럴 때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탈이지. 이거는 1인칭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드러낸 거죠. 무엇인가 싶어 가까이 들어가 보고 고개를 회회 돌리며 이런 데다 뒷간을 만들어 뭔 말인가, 그 다름으로 되게 높아하는, 그러니까 거적대를 들어보니까 똥이 있는 거지. 아니 정원에다 똥을 내다니 아우님도 환장했는가 하면서 막 할머니들이 막 말을 한 거야. 여기서 주인 노파도 아이 거짓대라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지칭하는 말이지. 황순원의 가족을 거짓대라 할 수 없으니 사람이 사람 모양이 맺다면 사람이라는 행색을 해야지 사람이 아니라느니, 자기 집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니라면 당장 내보내고 말겠다느니 야단법소가 그랬다는 것이다. 근데 노파가 전에 얘를 이 집에 들였을 때 자기네 집 화장실 쓰지 말고 저기 마당에 있는 데다 거적대기 깔고 싸라고 했거든? 근데 이 지랄인 거지. 그리고는 아내와 나에게 나와 방을 비워줘야 되겠다고 영을 내린 것인데, 그래도 이 노파가 우리에게 나와서 거기다 뒷간을 만들었으니 나가달라. 그러니까 노파가 자기가 만들었으니 자기가 거기다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트집 잡아 나가라고는 할 수 없으니 구공탄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다. 얼마나 인심이 없어요. 이제 구공탄을 들이게 됐으니 방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살인 이점으로 이 노파가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걸 몸소 실천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노파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노파가 하는 행동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이죠. 짐승이나 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고. 왜냐하면 노파가 우리들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거정잎을 치게 분배해 놨으니 진드기가 아닌 우리는 똥오줌을 안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셜록의 면목이 없는 행실이나 거기에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들여 살고 있는 이곳은 방이 아니라 헛간임을 밝혀줬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헛간이라는 거는 진짜 가족이 되게 절박하게 살고 있고 되게 전쟁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쯤 돼서 변호사 댁 헛간을 쫓겨나가 우린 초라하게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부대는 대구 시내를 전전하며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도 되게 힘들게 방을 구했어요. 내가 이르러 온 지 사흘째 되던 어느 저녁, 어쩌면 주인 댁에게 타협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는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또 쫓겨날 수 있으니까 돈을 좀 주자, 집주인에게 하고 가서 사정해 보기로 했다. 그래, 방세의 금액이 문제인데
2만 원, 3만 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4만 원으로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5만 원으로 드디어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방세 한 달 방세로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50만 원쯤 갖다 드려볼까. 그러니까 너도 돈이 없을 거 아니야. 피난 왔으니까. 우리가 5만 원을 주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들리는 말엔 다다미 한 장. 다다미라는 거는 사실 일본식 방세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그 저 문짝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문짝 하나에 10,000원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달라는 일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되게 집주인들이 매정하게 우리 다 내쫓는데, 더욱이 우리 변호사 영감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지어 노상 여관을 쫓아내면 진짜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부산 쪽은 이제 방값이 많이 올랐겠죠. 다 피나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국제시장에 팔았고, 이제 아이들도 미군 부대 쪽 가서 막 장사하고 있고, 5만 원도 아내 장사해서 떼어온 돈이었어요. 안방에 들어갔다 좀 만에 아내가 돌아왔는데 돈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럼 방세를 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래도 방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또 나가야 돼. 영감과 큰아들은 다담이 8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 작은 부인은 이 작은 아들은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좁지 않은 정도의 크기니까 이 말은 못 하겠는지, 그러니까 저 좁으니까 당신들 내보내고 저 여기 살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속마음이지 이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인정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핑계를 또 대는 거지. 또 방이 이렇게 좁지도 않고 장발한 딸들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으니, 할머니 그러니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니까 당신네들 나가고 그 방 할머니 줘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 안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둘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하겠다는 말이 자기 딸 친구가 방 하나 구해주면, 그러니까 자기 딸 친구가 방에 들어와 살겠는 게, 할머니 이것도 존나 핑계인 거야. 실제로는 자기 딸의 친구가 들어와 살게 하니까 방을 비워달라는 거고, 그 딸은 들어오면서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트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만 나가면 나 손목시계 받지 않냐.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그냥 딸 책 사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 돌아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결국 돌아오고 말았다.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그날 저녁에 피난민들은 담배 장사해서 애들을 나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저녁에 모여 방 안에 말만한 처녀들이, 우리 자기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딸들이죠. 딸이랑 이제 딱 둘이 서 있는 거야. 이대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도 구별도 안 되는 좌우간 큰 딸들이 뭐 여학교 졸업반이라고 하는 거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 방에 와서 자야 되겠으니 당장 처녀들 중 누가 친구에게 방 하나만 구해주면, 나는 이제 과연 저 친구 중 딸이 들어온다는 딸이 누굴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될 걸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여기 나 잘 테니까 나가시오. 그러더니 이 말 같은 처녀가 누구를 할 것들 할 수 없이 2, 3일 내에 반드시 방을 내려오라고 하고, 나한테 되게 차가운, 인정머리 없는, 너무나 그 인간의 정이 없는,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죠. 그 멸시의 눈초리로 나는 어쨌든 아무래도 좋았다. 하지만 이게 전법이 효과적이라서 나는 그들 오빠가 내 몸을 때리는 것보다 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죠. 가장이라는 것이 집도 못 구하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날 이곳에 나가고 싶었다. 이날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풍경 날린 현관문을 열고 나서 응급실에 동백꽃 2편에 변호사 영감이니까 집주인 영감이죠. 집주인 영감이 허리를 구부러서서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가는데, 집주인 영감은 회양목인지를 매만져주고 있었고, 첫눈에도 여간 것이 아끼는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수업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반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정머리 없는 집주인 영감이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닦고 있는 거야. 아주 사랑을 많이 줘서 그 자연물에게는 사랑을 많이 주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인간에게는 정을 하나도 주지 않고 당장 나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렇게 조목을 아끼며 사랑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 거기서 빠져나왔다 하면서 마지막에 약간 대비되는, 인간성이 없지만 자연에게 그런 정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이병헌 나오고 온 세상에 지진이 나서 딱 아파트 한 채 살아남은 얘기인데 그거랑 너무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거기서도 되게 인정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전적인 그런 좀 소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7강 해봤네요. 다음 작품에서 8강 어디서 무엇대어 다시 만나라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